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여러분들 내신에 도움을 주고 싶은 쭌삼촌입니다. 앞으로 두 강의 정도 북한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북한 단원하고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독도, 역사, 왜곡 요 단원 같은 경우에는 암기 부분 없이 강의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암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일단 어떻게 되는지 흐름을 먼저 알아두는 것도 좀 중요하기도 하고 이 부분까지 굳이 암기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이제 강의를 일단 정치하고 경제 파트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다시피 북한의 지도자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사람은 총 몇 명이다? 3명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이 실제로 본 사람 거의 없죠. 첫 번째는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김일성의 권력을 이어받았던 김정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알고 있는 누구? 김정은 이렇게 있죠. 이렇게 반으로 가르고요. 위쪽에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한 걸 볼 거냐면 정치 부분을 요 위쪽에서 볼 거고요. 이 아래쪽에서는 어떤 파트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할 거냐면 경제 파트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교과서 중점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예 그냥 업적이 거의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김일성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 김일성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북한의 첫 번째 지도자였었죠. 그죠? 자, 이 사람이 정치적인 부분부터 먼저 보면 6.25 전쟁이 한참 있을 와중에 어떤 식으로 자기의 권력을 유지를 하냐면 자기 반대되는 세력들 있죠. 자, 그 자기랑 사상이 안 맞는 사람들 일단 반대 세력들 다 숙청합니다. 반대 세력들은 전부 다 숙청을 단행을 하고 그 다음에 권력 기반을 단단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숙청을 다 했기 때문에 자기한테 대들 사람이 더 이상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거 북한의 가장 중점적인 정치 사상 중에 하나인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사상적으로 북한 사람들한테 주체 사상이라는 걸 심어주게 됩니다. 이 주체 사상이라는 걸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냐면 우리 혼자서도 잘해요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김일성 중심으로 모여라 하는 걸 우리가 무슨 사상이라고 부른다? 주체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체 사상을 통해서 북한은 주석 중심에 여기서 말하는 주석은 김일성을 얘기하는 거죠. 주석 중심의 1인 체제를 단단하고 견고하게 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자매품들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상적으로는 주체, 정치적으로는 남의 힘을 빌리지 않는 자주정치, 그 다음에 자 경제적으로는 남에게 손을 빌리지 않는 자립, 웃기고 자빠졌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방은 스스로 방위를 할 수 있는 자위. 이렇게 세 가지 중심으로 정치 사상을 다져가게 됩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 거의 나오는 거는 주체 사상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거의 대부분. 여러분 시험 범위가 많기 때문에 북한에서 여러분한테 쓸데없이 시간을 잡아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김정일 때 얘기가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 이 사람은 군사력을 정치 전면에 내세요. 그러니까 앞에 군대를 내세워. 그래서 전면에 군대를 내세운다. 그래서 선군 정치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이 김정일 이 양반 때 북한이 계속 뭐에 대한 집착을 보인다. 핵에 대한 집착들을 계속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김정은 딱 요 얘기밖에 안 나와요. 3대 세습. 교과서 내용상은 이 이후의 얘기가 더 이상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추가로 프린트를 만들어서 안에다 넣으시게 되면 내용이 들어가겠지만 그 이외에는 이 이상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크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어요. 거의 김일성 쪽에서 내용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제 쪽에서도 김일성에도 당연히 내용이 많겠죠. 자, 김일성은 정치적인 부분은 6.25 전쟁이 일어나는 도중에 다졌지만 경제적으로는 무슨 전쟁이 끝나고 나서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경제적인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첫 번째, 자 전쟁 중에 정치 기반은 다졌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 기반을 다져야죠. 그래서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견고하게 만듭니다.
사회주의 경제 체제라고 얘기하는 거면 어떤 걸 얘기하냐면 생산 기반이 되는 것들을 전부 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유화를 시켜서 국가에서 생산을 해서 이제 똑같이 나누어 주는 식의 경제 체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미국의 원조를 받았잖아요. 미국의 원조를 받았던 것처럼 여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나라의 원조를 주로 많이 받는다? 바로 위에 있는 어느 나라? 러시아의 원조를 주로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러시아 원조가 끊기게 됩니다. 원조를 자르게 돼요. 그 북한 사람들 지금 얻어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얻어먹을 거 없죠. 그래서 이때 국가 주도로 생산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무슨 운동을 하게 되냐면 천리마 운동이라는 걸 실시합니다. 천리마 운동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이상한 말 타고 막 그림 보면은 동무 어디까지 가봤네 뭐 이런 이상한 그 포스터 나오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스스로 생산을 늘리는 거라고 그래서 자체, 집단, 증산운동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소련의 원조가 삭감되면서 스스로 길을 찾기 위해서 이제 천리마 운동 같은 이런 걸 실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 주도고 집단적으로 생산량을 불려내는 그런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60년대, 70년대는 이 북한도 우리나라랑 비슷한 걸 실시합니다. 이른바 경제개발 7개년 계획이라는 걸 실시하게 돼요. 비슷하죠, 우리나라랑. 근데 북한은 그나마 조금 유리했던 게 일제시대 때 경제 체제들을 보게 되면은 남쪽에는 주로 농업을 다 몰아놨었고요. 북쪽에는 공업 지역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기본적인 공업시설이나 발전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경공업보다는 얘네는 일단 뭐로 바로 시작을 할 수 있었냐면 중화학공업으로 바로 시작을 할 수 있는 기반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중화학공업을 하는 건 좋은데 얘네들 중화학공업 실시하는 것도 결국 뭐 만들려고? 무기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너무 과도하게 군대를 만드는 데 쓰는 비용인 군비에다가 지출을 하고 그리고 대도 안 하게 너무 자립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게 효율성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안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80년도 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 혼자서는 안 되겠다. 자리 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얘네들이 대외 교류 경제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이 대외 교류 경제를 위해서 실시했던 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병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북한 경제단원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무슨 얘기냐면 여기 나와 있는 천리마 운동하고 하병법 이거 두 가지가 사실 시험 문제도 제일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또 뿐만 아니라 91년도니까 90년대 초반이죠. 초반에 낮은 선봉 경제 특구 지역인 자유무역까지 실시하게 돼요. 북한하고 자유무역이 굉장히 안 붙는 단어이긴 하지만 얘네도 외국의 자본을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지네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 외국 돈을 끌어들이기 시작하면서 80년도에 하병법이라든지 자유무역지구인 낮은 선봉 경제 특구 이런 지역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다가 김일성이 이제 이승과 빠이빠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정일로 정권이 넘어갔죠. 김정일 때는 스스로 뭐 경제를 했다고 얘기하기도 조금 애매한 게 이 사람도 경제정책이 별로 안 나오거든요. 90년대 말이 되면은 지들이 뭐 하는 것보다 남한에서 얻어먹는 게 더 많아져요. 왜냐면 이때 남한의 정권이 누구 정권이냐면 김대중 대통령 정권이었거든요. 그래서 대북 화해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햇볕 정책을 실시하면서 남한에서 이것저것 되게 많이 얻어먹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 나름 딴에는 일부 지역에 뭐 장거리나 이런 데서 일부 시장 경제를 도입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왜 사랑의 불시착 보면은 왜 사람들 시장 가가지고 장거리에서 물건마당 사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부 시장 경제를 도입을 하긴 하지만 크게 효과는 없어요. 그러다가 02년도에 또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신의주 특별행정부라는 걸 또 만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낮은 선봉 지역이라고 하는 것도요, 러시아하고 북한의 국경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신의주 특별행정구도 어디하고 어디하고 어디에? 중국과 북한 사이의 국경선이에요. 북한은 절대 경제 특구 지역을 어디에다가 안 넣는다? 나라 깊숙이에다가 안 넣어요. 왜? 외국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자기들이 이때까지 속이고 있던 게 다 걸리게 되니까. 그래서 북한 그 경제의 제일 문제점이 무언고 봤더니, 첫째, 얘네들은요 개방 정책을 하긴 하는데 경제 개방에 엄청 소극적입니다. 이유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해요. 이른바 자기들의 뭐를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의 정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른바 집 앞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이 밖에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사는지 현실을 몰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개방 경제 지역도 다 외곽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는 경제난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가뭄에 뭐 계속 자연재해 계속 연결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계속 무슨 무조건적으로 뭐 개발에만, 핵 개발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나라 경제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 가능성을 스스로 싹을 어떻게 잘라내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북한 정치 경제 단원에 있어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삼촌이 거의 방금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의 나오는 얘기가 주체사상, 성군정치, 3대세서 묘역이 나오든지 천리마 운동, 하병법이나 낮은 선봉지역, 신의주 특별행정구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경제 같은 경우에는 지들이 스스로 하려다가 안 돼서 대외 경제까지 끌어들였는데 지금 쫄라당 망했다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북한 단원에서 그냥 북한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하는 요 뒷단원이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그 단원도 암기를 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각 대통령 때 있었던 합의문들이 있어요. 그 합의문들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 해독을 하는 부분이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째로 암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암기는 진행을 안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했고요. 자, 따라오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